이번 단원 이름이 삼각함수란 말이야. 삼각함수는 각에 대한 정의를 처음부터 다시 새로 하고부터 시작하거든. 근데 우리가 각이라고 하면 이제 도형에서 많이 봤었지. 예를 들어 삼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선분과 선분 사이에 있는 거, 요걸 이제 각이라고 했던 건데, 이 각의 개념을 좌표로 옮길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원점이라 하고, OX라는 거를 시초선이라 그래서 시작하는 선이란 뜻이야. 이렇게 시초선 한번 만들어 볼게. 여기 이제 X라고 하고 이쪽으로 쭉 가는 반직선이야. 이렇게 있고 이제 얘로부터 여기에서 선이 이렇게 회전했을 때 대충 한 여기쯤 이렇게 선이 또 존재한다 치자고. P점이라고 했을 때 OP라는 반직선이 있을 때 여기 지금 각이 생기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기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각인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형에서 배웠던 각이 이제 함수로 평면 좌표로 넘어갈 거야. 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OP의 위치가 여기 OP의 위치를 동경이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동경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각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60도라고 치자.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각이 60도란 말이야. 근데 얘가 60도만 의미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 60도만큼 조금 더 간 걸 수도 있지. 그래서 60도에다가 360도를 더 더해서 420도인 걸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현재 지금 여기 위치에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420도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바퀴 돌아가면 720이니까 780도도 되고 이렇게 따지면 이제 무한대로 많이 나오겠지. 그 각들을 한 번에 딱 정리해서 표현한 거를 일반각이라 그래. 여기 뒤에 안 나오네. 여기 다음 거에 나올 건데 일반각이라고 해. 근데 일단 이걸 배우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요선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요 돌아간 만큼을 플러스로 각을 잡아. 근데 반대로 반대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로 각을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이거 30도다. 그럼 요 위치에 있는 각은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각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30도랑 390도는 390도 같은 경우는 360도에다가 30을 더한 거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30에서 한 바퀴 더 돌아간 거야.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30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두 개는 동경이 같다라고 보는 거야.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동경이 만약에 알파인 각이 있다고 치자. 지금 여기 알파야. 내가 알파로 보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알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알파에다가 360도를 한 바퀴 더 회전한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두 바퀴 더 회전한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알파 더하기 360n으로 표현을 해.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다 밑줄 쳐봐. 무슨 뜻이야 이게? n바퀴 회전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간 걸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n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미 아까 일반각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각을 설명할 때 눈으로 보이는 이 각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꼭 요걸 붙여준다 라는 거. 자 1번 30도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 이거 한번 그려봐 네가. 자 여기 이제 5고 5x 여기 시초선 항상 이거야. 요걸 시초선이라고 했을 때 30도면 대충 요렇게쯤 생기겠지? 이거는 이제 30도 각도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표시만 하면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몇 사분면에 존재하냐 그것까지만 확실하게 하면 돼. 그러니까 뜬금없이 막 이렇게 그리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런 것만 아니면 돼. 자 마이너스 250도는 마이너스는 각도가 이제 시초선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가지. 자 여기가 90도야. 여긴 180도. 그럼 거기에서 몇 도를 더 가야 돼? 한 70도쯤 더 가야 되겠지. 그래서 각도로 따지면은 여기가 이제 70도가 되게끔. 이게 그 위치인 거야. 자 여기 뭐를 구하래? 일반각 구하라 했지. 현재 동경이 뭐야? 70도로 돼 있지? 70도로 보이긴 하지만 얘가 70도만 의미하는 건 아니지. 이게 한 바퀴 돌아갔을지 두 바퀴 돌아갔을지 모르기 때문에 옆에다 뭘 붙여줘라? 360n을 붙여줘라. 그 말이야. 여긴 어떻게? 150도로 보이고 거기에 360n을 붙여줘야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라. 그다음 80도 얘처럼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각도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 360n 플러스 80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사실 근데 이게 80도는 무슨 회전을 한 게 아니지. 시초선에서 80도만큼 이렇게 한 번만 딱 간 것뿐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는 굳이 따지면 여기는 0이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게 중요해. 마이너스 1000도. 일단 모든 각들은 360도가 넘어가면 다 360으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1000을 360으로 나눠봐. 720 되고 280 남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360 곱하기 2에다가 280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마이너스잖아? 그럼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도 마이너스지. 근데 지금 요거는 회전수고 요 뒤에 있는 게 동경이잖아. 동경은 음수보단 양수로 표현을 해줘야 돼.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360을 한 번 더하고 또 동시에 한 번 빼줘. 그러면 요렇게 더하면 얼마? 80? 여기는 이렇게 합치면 360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시초선 반대 방향으로 3바퀴 돌아갔고 그 다음에 동경은 80도를 보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봐야 돼. 이거는 일반각 정리 다 하나씩 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500이면은 500을 360으로 나누면은 360에다가 얼마 더해야 되지? 140이지? 그럼 요거는 360 한 번 더 더하고 360 동시에 빼고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은 마이너스 360 곱하기 2지.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친 건 220.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가는 각을 구하라는 거야. 요거 동경. 그래서 일단 1번은 이거. 응. 그 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360 더하기 60 해야 마이너스 300 나오지. 그러면 얘는 60이겠네. 60. 그 다음에 3번은 마이너스 100은 마이너스 360에다가 얼마 더 해야 되지? 250? 260? 이니까 이렇게 되지. 260. 400은 360 더하기 40이고 그 다음에 700은 360 더하기 340 이니까 얘가 제일 크다. 제일 작은 거 구하는 거니까 4번이겠네. 자, 앞에 개념에서 각에 대해서 배웠지? 그냥 진짜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을 표현을 할 때 만약에 이제 1사분면이다. 우리가 이제 평면 좌표를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눴을 때 1, 2, 3, 4라고 하지. 그러니까 디귿자 모양으로 외워주면 돼. 1사분면은 여기 시초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기 때문에 0도부터 90도까지인 거야. 그래서 1사분면은 0도에서 90인데 이게 그냥 각이 동경은 0도에서 90도 사이겠지만 이게 회전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360n을 꼭 붙여줘야 돼. 됐지? 그래서 0도부터 90도다. 일반 각이니까 얘네들이 따라가는 거야. 자, 그럼 2사분면은 90도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90에서 180까지지. 360n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3, 4분면은 180에서 270. 4, 4는 270에서 360. 360을 0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 뭐 360이나 0이나 뭐 똑같은 위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각에 대한 좀 새로운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을 거라 여기까지는 각을 뭐 보통 이제 X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대문자 A로 표시했는데 이게 이제 로마 문자야. 그러니까 그리스 문자야. 세타라 그래. 요런 걸 좀 자주 볼 거야. 각의 표현이 아니야, 세타.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560도다. 560도는 이제 일반각 정리하는 방법에 의해서 360도 더하기 200이지. 한 바퀴 돌았고 200의 위치에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위치상 어떻게 되는 거야? 200이면 180보다 조금 더 가지. 그러니까 약 한 여기쯤. 180부터 20도 더 가니까 3, 4분면에 위치한 거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620은 360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될까? 360 빼보면 260 되니까
얘는 360 더하기 260인 거지.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거고 260의 위치에 있다. 260이면 몇 사야? 270이 3, 4분면 끝에지. 그러니까 한 여기쯤 있겠네, 그지? 그래서 3, 4분면이다. 마이너스 680은 이것도 일단 360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360 더하기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320이지. 자, 근데 동경은 음수로 나타내면 안 된다 그랬어. 양수로 바꿔줘. 이렇게 합치면은 40이지. 그리고 여기 두 개 합치면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는 왼쪽으로 두 바퀴 도는 거지. 뭐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40도에 위치하니까 40도면 1사분면이네. 여기쯤. 그래서 얘는 1사분면이다. 자, 세타가 3, 4분면에 가길 때라고만 세팅을 해줘야 돼. 3, 4분면 어떻게 해야 돼? 360n 플러스 180도부터 어디까지? 360n 플러스 270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빼면은 문제 그냥 100% 틀리게 돼 있어. 이거 꼭 써줘야 돼. 자, 아무튼 세타는 이거야. 이 범위인데 뭘 구하래? 2분의 세타를 구하래. 2분의 세타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전체를 다 2로 나눠줘야겠지. 이거 2로 나누면 180n, 여기는 90, 이쪽은 180n 플러스 135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세타의 범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해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n이 회전수를 의미하잖아. 이 회전수가 한 바퀴가 될 수도 있고 두 바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0부터 한번 넣어봐. 0 대입하면 뭐야? 90도부터 135도지. 자, 두 번째 n에다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180도 하면 270부터 어디까지? 여기 자 n 빠졌다. 더하면은 315 이렇게 된다고. 자, 2 대입하면 2 더하면은 360 플러스 90인데 360은 동경에서 빼도 되지? 한 바퀴니까. 빼면 90. 이쪽도 360 더하기 135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거 다시 반복되지. 반복되는 순간이 있어. 그럼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만해도 돼. 그러면 이런 뜻이야. 첫 번째, n이 0일 때는 세타가 90도에서 135도 사이래. 90도는 이거, 135는 대충 한 여기쯤?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에 있는 거지. 요 현재 요 각도에 위치할 수 있는 사분면이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지. 그렇게 되고 270에서 315면은 270에서 310 한 여기쯤? 그러니까 여기지. 여기는 위치할 수 있는 게 4사분면이다. 이렇게 이제 두 군데가 되는 거야.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써 있지. 그러니까 동경이 두 개가 주어져. 그 두 개 동경 간의 관계가 나와.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떻게 식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냐. 근데 정해져 있어. 근데 이걸 외우면은 좀 피곤해져. 이해를 해야 돼. 문제 상황상. 자, 일단 두 동경이 일치해야 된대. 일치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빨간색을 알파라고 할게. 그다음에 파란색을 베타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일치하는 조건인 거야. 일치할 때.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봐. 동경은 똑같지. 근데 이게 실제로 같은 각이야. 이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알파에서 한 바퀴 돌아서 베타가 된 걸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 베타가 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두 개를 뺐을 때 회전수만 남는 거야. 동경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360n이다.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갈기면 돼. 그다음 두 번째,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이거는 알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베타인 거. 알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베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 이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80도 차이 나는 거지. 요거에서 요만큼 빼버리면 180이거든. 그래서 두 개를 뺐을 때 180 차이 난다. 이렇게 가는 거야. 물론 이제 360에는 그냥 자동으로 딸려오는 거야. 이게 동경이 반대인 거지 실제로 각이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360에는 무조건 다 들어가. 자, 두 동경이 이번엔 X축 대칭. X축 대칭이면 하나는 알파, 또 하나는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플러스 각이라고 했고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각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베타는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둘이 합치면 동경은 없어지겠지? 0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이런 거지. 둘이 합치면 0이니까. 그래서 둘이 합쳐서 0이다. 그래서 360n만 남는 거야. X축 대칭. Y축 대칭은 얘를 알파라고 했을 때 요건 베타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해를 잘해야 돼. 알파는 요만큼이야. 베타는 이만큼이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이랑 똑같아. 왜? y 대칭이니까. 그러면 요게 베타고 요게 알파였잖아. 그럼 요 각이나 요 각이나 똑같으니까 알파랑 베타를 합치면 180이야. 얘가 베타 거기에 알파 더하면 180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고 거기에 이제 360n까지. y는 x를 한번 그려볼까? y는 x. y는 x가 있고 알파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알파. 이거의 대칭이니까 베타는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요것도 y축 대칭하고 같은 개념인 게 여기랑 여기는 각이 같아. 대칭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각이 같아.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알파는 이거지. 이게 알파, 이게 베타거든. 그러면 이 베타를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랑 여기랑 각이 같으니까 결국 알파랑 베타랑 합친 게 90도 된다고. 그 개념으로 푸는 거야. 자, 21번 문제 바로 가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동경이 일치한대. 한번 그림 그려볼까? 자, 나는 아까는 알파 베타라고 나왔지만 여기는 7세타 세타라고 나와야지. 나는 여기 7세타를 할게. 그다음에 세타는 이런 식으로 똑같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 특징이 뭐지? 두 개가 각이 동경이 같으니까 뺐을 때 각은 안 남지? 0도고 360n만 남는다. 결국 정리하면 6세타는 360n이 되겠고 세타 6으로 나누면 60n이다. 그럼 이제 n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n이 정수로 되어 있는 숫자니까 그럼 넣어봐. 숫자 0부터. 그럼 세타가 뭐 나오냐? 0 넣으면 0이고 근데 이 각도 사이는 안 들어가지. 1 대입하면 60, 2 대입하면 120, 3 대입하면 180인데 180도 안 들어가지. 그럼 결국 이거밖에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각도를 생각하는 할 때 우리가 각도의 단위는 60도라는 표현을 쓰지. 이런 거를 60분법이라 그래. 여기까지 했던 거. 근데 얘는 60도라는 표현은 숫자는 아니야. 숫자가 아니라 그냥 각도의 새로운 단위란 말이야. 근데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삼각함수는 우리가 삼각비를 배웠던 걸 삼각함수로 옮길 거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호도법이라는 걸 배울 건데 호도법의 그 전개가 되게 중요하거든. 일단 반지름, 이 부채꼴에서 이 반지름하고 여기 반지름하고 이 호의 길이가 다 셋 다 똑같이 반지름이 부채꼴이 있다 치자고. 이때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그 각도가 1라디안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세타란 말이야. 이게 호의 길이고 그 호의 길이가 지금 r인 거지. 이랬을 때 양변에 r 지워주고 그 다음에 360도 2로 약분하면은 180도 분의 파이 곱하기 세타는 1이라 할 수 있고 세타는 파이 분의 180이다로 정리가 돼.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1라디안이다 라고 할 거야. 앞으로는 라디안에서 이 r도 그냥 생략하고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숫자 1이 이제 이렇게 개념이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지. 이게 호도법이야. 그래서 이제 60분법에서 우리가 여지까지 쓰던 이 각의 표현 몇 도 몇 도에서 그런 표현에서 호도법으로 그러니까 숫자라는 표현을 쓰는 이 각도 단위 따지는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60도에서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돼. 약분하면은 3분의 파이다. 사실 여기 지금 뭐 생략돼 있는 거야? 라디안이 생략돼 있어. 근데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만 써도 돼. 그치? 60도는 각도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기는 그걸 쓰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치?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호도법에서 이제 60분법으로. 그럼 3분의 파이로 표현되어 있는 이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180 대입하면 돼. 파이 대신 180을 대입해라. 약분하면 이제 60도가 되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되게 중요해. 자, 일단 120도. 이거는 60분법이야. 그럼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라고?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돼. 그럼 이거는 60으로 나누면은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1번. 그 다음 마이너스 315도.
이것도 180분의 파이를 곱해줘야 돼. 이거는 45로 나누면은 4고 여기는 7로 나눠진다. 45로 나눠서 7 남는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7 파이로. 이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나타내려면 파이 대신 180도를 대입해라. 그럼 약분하면 30에 얘까지 곱하면 150도 되겠지. 여기도 4분의 5파이에서 파이 대신 180도 대입하면은 여기가 45고 곱하면 225도 나올 거야. 자, 45도 1번.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치려면 180분의 파이를 곱해라. 약분하면 4니까 얘는 4분의 파이야. 1번 틀렸지. 그 다음 2번 160도 160도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20으로 나눴을 때 9분의 8이다. 틀렸고 3번 마이너스 144 이것도 180분의 파이 해주면은 나눠볼까? 마이너스 5분의 4파이 나오겠네. 3번은 맞았네. 3번이 답이고 4번 호도법을 60분법으로 아 거꾸로구나. 잘못됐다. 미안. 이거 틀렸다. 4번은 파이 대신 180 이렇게 하면 15 그러면 75도 되겠지. 4번도 틀렸네. 5번 5분의 9파이에서 파이 대신 180 36이고 36이랑 곱하면은 54 324니까 이게 맞다. 5번이고 여지까지 배웠던 각을 이제 호도법으로 다 바꿔서 표현을 할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분의 13파이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 4랑 3분의 1이다로 나눠지거든. 그래서 4파이는 이게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2파이가 가장 좀 기본적인 단위처럼 쓰이는 건데 파이가 180도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다 2 곱하면 뭐야? 360도야. 그러니까 이거 한 바퀴야. 2파이가. 그러면 4파이는 몇 바퀴 도는 거야? 2바퀴 도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동경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 빼고 그럼 요거 3분의 파이기 때문에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면 얘는 이제 2파이 곱하기 2번에다가 3분의 파이다. 요게 동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좀 배울 거야. 자, 얘도 대분수로 한번 고쳐보면은 17, 6으로 나누면 6이 12 플러스 6분의 12 하면은 5파이 남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꼭 2파이의 배수가 될 수 있게끔. 그래야 회전수로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2n파이고 이게 세타가 되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라 했으니까. 그다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같은 경우는 음수잖아. 이런 거는 일단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하면서 동시에 2파이를 빼. 그러면 요 계산하면은 요건 3분의 6파이니까 합쳐서 3분의 4파이가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2파이. 그럼 무슨 뜻이야? 얘는 반대쪽으로 한 바퀴. 그러니까 시초선 기준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돈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야. 그러니까 3분의 4파이도 이게 참 감이 안 오니까 이것도 대분수로 고쳐봐. 어떻게? 1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지. 그러니까 얘 파이는 180도 회전. 거기에다 3분의 파이를 더한 거니까 한 이쯤 되는 거야. 그러니까 3, 4분면에 있는 각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일반각. 여기 이제 세타가 되는 거지. 자, 이 각을 이제 호도법으로 바꾸래. 일단 300도 먼저 바꿔야 돼. 호도법으로. 어떻게? 뭐라 그랬어? 뭘 곱해라? 180분의 파이 60으로 나누면 3이고 5야. 그래서 결국 얘는 3분의 5파이야. 그럼 어떻게? 얘는 일단 한 바퀴를 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로 3분의 5파이 자체가 이제 답이 되겠지. 그래서 2n 세타 플러스 2n 세타 아니지.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 360n 플러스 세타였지. 세타가 지금 3분의 5파이인 거고 360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2파이기 때문에 2n파이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 앞에는 사실 없으니까 0이니까 n이 0인 상황인 거지. 이렇게 쓰면 돼. 마이너스 210도도 호도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30으로 나눴을 때 7이고 6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이것도 360을 더하고 빼고 나면 동시에
같이 하면 요건 6분의 10이니까 합치면 6분의 5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되겠네. 요게 세타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한 바퀴 회전한 거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부채꼴 호의 길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 호도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방법 배울 건데, 첫 번째는 호의 길이 구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세타였거든. 원래는 각도가 이거였는데, 지금 이 각 360도를 뭘로 바꿀 수 있어? 2파이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정리하면 결국 뭐야? r세타야. 그래서 공식이 좀 간단해졌어. r세타. 이건 호도법이어야 돼.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공식은,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였단 말이야. 여기서도 이제 360이 2세타로 2파이로 바뀌니까 파이 지우고 정리하면 2분의 r 제곱 세타야. 그치? 그래서 이 넓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넓이가 공식이 하나 또 있어. 2분의 LR이라는 건데, 뭐가 다르냐면은 방금 전 거 구한 거는 반지름이랑 중심각이 나와 있을 때, 이거는 호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쓰는 건데, 2분의 LR 왜 이렇게 나온 거냐? 호의 길이가, 아까 호의 길이가 이제 R세타였지. 여기 2분의 R제곱 세타 보면은 R이 두 번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L로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야. 아무튼 공식이 두 개다.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R은 4고, 그 다음에 30도? 30도는 이거 호도법으로 고치면 6분의 파이야. 그래서 세타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첫 번째 호의 길이 구하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R세타야. 외워야 돼. R은 4고, 세타는 6분의 파이고, 정리하면 3분의 2 파이다. 두 번째 넓이는 2분의 R제곱 세타. 그러면 R은 4였으니까 제곱해서 16, 세타는 6분의 파이. 그러니까 정리하면 8이고 여기 3이고,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 그럼 3분의 4 파이. 여기 넓이가 되지. 이거는 세타가 나와 있고 호의 길이가 나와 있지.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R세타야지. R세타가 지금 현재 4파이라는 거야. 그럼 세타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역수 이쪽에다 곱하면은 R은 이렇게 되니까 얼마야? 6 나오지. 이렇게 해서 일단 반지름을 구해야 돼. 다음 두 번째, 넓이 구하래. 넓이 이제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었지. 2분의 R제곱 세타도 있었는데,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는 2분의 LR로. 근데 이거 호의 길이 있으니까 이걸로 가. 자, 그러면 L은 4파이고 R은 6이지.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넓이 나오는 거야. 둘레가 8인 부채꼴을 밑줄로 한번 쳐봐. 그럼 부채꼴을 그렸을 때 여기는 반지름이고 여기도 반지름, 여기는 이제 호의 길이 L이지. 그래서 둘레가 8이라는 거는 L에다가 R 두 개를 더한 것이 8이다 이런 뜻이야. 둘레가 그런 개념인 거야. 자, 그랬을 때 넓이가 최대인 것을 구하래. 넓이 어떻게 구하지? 이거는 지금 중심각이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2분의 R제곱 세타가 아니라 LR로 가야 돼. 이게 넓이인데 지금 L과 R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 L은 8-2R이다. 그래서 L에다 대입해. 8-2R에 R은 이렇게. 그래서 이 약분해서 정리하면은 4R-R제곱이 나온다고. 자, 2차식이 나왔네. 2차식에서 최대값 어떻게 구해? 완전 제곱식이야. 꼭지점. 그럼 마이너스에 R-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0 되는 값 R이 얼마일 때? 2일 때 넓이가 최대값이 4다. 그리고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래. 중심각 어떻게 구해? 넓이가 4니까 넓이는 구하는 공식이 2분의 R제곱 세타. 그러면 넓이 4라고 했고 반지름은 2일 때 넓이가 최대라 했으니까 2 대입하면 이거. 약분하면 2세타, 세타는 2 나오는 거야. 그 답이 이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라디안이 숨어 있는 거야.
여기는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를 까먹었을까 봐 내가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거거든. 일단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B라는 각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중학교 때는 이렇게 문자로 표현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세타로 많이 표현을 할 거야. 어쨌든 간에 이 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개의 변이 있잖아. 이 세 변 중에서 가장 긴 변인 여기를 빗변이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각을 기준으로 밑에 있으니까 밑변이라 하고, 여기는 높이라 그래. 그랬을 때 사인은 개념이 빗변분의 높이야. 그래서 C분의 B인 거지. 그 다음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이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다. 이게 정의야. 그래서 내가 이제 중간중간 하다가 물어봤는데 모르면 다시 처음부터야. 자, 여기는 일단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2루트 2. 자, 여기서부터 시작. 자, 사인 B 세타라고 할게. 여기 사인은 뭐분의 뭐다? 빗변분의 높이야.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2루트 2분의 2다. 약분하고 정리해야 돼. 그 다음에 코사인 B는 빗변분의 밑변이지. 빗변분의 밑변이다. 그래서 2루트 2분의 2다. 얘도 마찬가지네. 그 다음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2분의 2. 약분하면 1이겠지. 자, 이거는 직각삼각형인데 이렇게 문자로 조건만 주어져 있어. 그랬을 때 저 조건을 보고 직각삼각형을 니네가 만들어야 돼. 임의의 조건. 뭐 예쁘게 안 만들어도 되고 안 맞아도 돼. 그냥 직각삼각형이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B야. 그리고 여긴 사인 A이기 때문에 여기를 A라고 할게. 자, 사인은 뭐분의 뭐였지? 빗변분의 높이였지. 그래서 요 각을 기준으로 빗변은 여기를 3으로 보는 거고 높이를 1로 보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하면은 루트 3의 제곱, 아니야, 루트 3이래. 3의 제곱 빼기 1의 제곱하면 여기 루트 8, 2루트 2가 되겠지. 이렇게 놓고 그 다음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코사인은 뭐야? 빗변분의 밑변이지. 3분의 2루트 2.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2루트 2분의 1. 유리화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직각삼각형을 없는데 만들어줘야 돼. 왜냐면 모든 삼각비는 다 직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안 돼. 그 다음에 특수각이 주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사인 0도는 얼마인지, 사인 30도는 얼마인지. 이 표가 있는데 이게 다 외워야 돼. 근데 좀 규칙을 알려주자면 이거는 2분의 루트 0이야. 여기는 2분의 루트 1이고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야. 그러니까 0, 1, 2, 3, 4야 주르륵. 코사인은 그 반대고 2분의 루트 4,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0. 그런 형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라는 뜻이야. 그다음 탄젠트는 루트 3을 계속 곱해주면 돼. 여기도 루트 3. 여기도 루트. 참 여기는 곱해봐야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이게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무한대라고 돼 있는데 무한대는 사실 중학교 때는 없다고 배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가면은 무한대다라는 개념을 배우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는 거야. 그러니까 없다고 봐도 돼 그냥. 탄젠트 90은 할 일이 없어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이걸 외워줘야 돼. 이 확인 체크 문제는 일부러 답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쌍둥이 문제를 이제 암기하고 시험 보듯이 빈칸 채워주면 돼. 자,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자, 1, 4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부호가 다 어땠지? 얘들은 다 1, 4에선 전부 다 양수였었지. 2, 4에서는 어땠지? 누구만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야. 3, 4에서는 누구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나머지 다 마이너스. 4, 4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였지. 그래서 지금 이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0보다 크대.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사인하고 코사인은 부호가 같다는 뜻이지. 플러스라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말도
탄젠트 코사인도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분면이 어디야? 1사분면밖에 없지.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분면이 있어 없어? 셋 다 마이너스인 건 없어. 그래서 요거는 1사분면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 1사는 전부 다 올, 2사는 사인만, 3사는 탄젠트만, 4사는 코사인만. 그래서 올 산타크로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라 했었지. 그다음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이게 뭐냐면, 자, 여기를 이제 빗변이라 할게. 그다음에 여기는 밑변, 여기 이제 높이라고 한다면 사인의 정의가 뭐였지? 빗변분의 높이지. 코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밑변이란 말이야.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지 참. 근데 얘는 정의 자체가 지금 코사인분의 사인이라 그랬지.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빗변 밑변 지워지고 밑변분의 높이만 남아. 그러니까 아예 정의가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관계 정리할 때는 탄젠트는 무조건 이거를 대입해서 풀게끔 이제 된다는 거야. 근데 뭐 상황상 탄젠트에 무조건 이걸 다 대입해서 푸는 건 아닌 경우도 있어. 근데 상황상 이제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야. 또 하나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건 진짜 많이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가 30도로 할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삼각 함수는, 삼각 B는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가 있어. 이걸 제곱을 하잖아. 제곱을 가운데다 써줘. 각도랑 삼각 함수 사이에. 이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그러니까 사인 만약에 세타가 30도면 사인 제곱 30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30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사인 30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거 제곱하면 4분의 1이야. 그다음에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야. 그거 제곱하면 4분의 3이라고. 그러니까 더하면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이게 30도는 내가 예를 든 거고, 이거 아닌 모든 각도들은 다 1이 나오게 돼 있어. 이것도 좀 잘 써야 되고, 얘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거나.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그때 많이 나와. 이건 좀 적어놔. 자, 문제는 어떤 식이냐? 일단 이거 간단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통분 먼저. 자, 분모는 1 더하기 사인 분의 코사인이야. 통분을 하려면은 얘를 위아래 곱해야 돼. 1 빼기 사인. 여기도. 그리고 오른쪽은 1 빼기 사인이었어, 분모가. 여기는 1 더하기 사인. 이걸 이제 위아래 곱해줘. 일단 분모는 이거 합차 공식 정리하면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지. 아까 전에 배웠던 것 중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 배웠었지. 거기에서 요게 넘어가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다?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뭘로 바꿔라?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라 이거야. 그래서 분모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가 푸는 방식인데 앞으로 이거 사인 코사인 계속 쓸 거야. 매번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코사인은 C로 치환 비슷하게, 사인은 S로 할게 그냥.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가고, 위에 거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코사인 제곱 하나 지울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남고, 자, 오른쪽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자는 코사인의 1 더하기 사인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하나 지워지지.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거 합치래. 합치면 코사인분의 이거 지워지네. 그러면 이제 2 남지.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해주면 끝이야. 이 문제는 이게 약간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한번 봐봐. 이걸 딱 보고 얘 이런 걸 전개한 거네를 알아야 되거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을 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지.
얘는 합치면 얼마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합치면 뭐다? 1로 배웠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제곱하면 이거는 건 이해했지. 이게 나오면 아 이거 이거네.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 이게 만약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나왔으면 바로 알아듣는데 이걸 1로 고쳐버리면 조금 힘들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 이따가 적어놔. 그래서 얘를 s 더하기 코사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으로 다시 써주는 게 좀 편할 거고 여기는 합차. 그 다음에 위에 거는 탄젠트인데 탄젠트는 뭐라 그랬었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이걸로 정리해 주는 게 좀 편해.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 빼기 1 밑에는 코사인분의 사인 더하기 1.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수에 분수 있는 거니까 분모에 분모에 있는 코사인을 위아래 곱해주는 게 좀 편해. 이제 분배하면 사인 빼기 코사인 밑에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렇게 정리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하나 약분되지. 코사인 더하기 사인이 하나씩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남는 게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 자, 그럼 합쳐봐. 분모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고 요거는 코사인 지워지고 사인도 지워지니까 0이네. 그러면 답은 0 되겠지. 이런 식인 거야.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래. 그러면은 배운 대로 그냥 삼각형 하나 만들어야 돼. 그리고 빗변분의 밑변. 그리고 여긴 피타고라스 정리하면은 4까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 이 상태에서 사인을 구해봐. 사인 세타는 뭐야? 빗변분의 높이니까 5분의 4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지. 근데 이거 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게 이게 사분면을 따져야 돼. 이게 그냥 도형이면은 그냥 상관이 없는데 이 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몇 사분면이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 이게 몇 도야? 파이를 180이라고 하면 270도지. 여기는 360도. 몇 사? 4사분면이야. 그럼 4사분면에서는 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탄젠트도 마이너스지.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그럼 이제 그거 역수인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요 사인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5. 그리고 탄젠트 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걸 꼭 그려야 돼. 자, 여기서도 이제 관계를 정리를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무조건 분수 통분. 자, 사인을 s라고 할 거야. 1 더하기 s분의 1 더하기 1 빼기 s분의 1이야. 이게 이제 2분의 5래. 자, 왼쪽만 통분. 이거를 위아래 곱해. 얘도 위아래 곱해. 그러면 이렇게. 그럼 이거 이제 통분하기 전에 분모 정리하면 어떻게 돼? 1 빼기 사인 제곱이지. 이게 뭐다? 코사인 제곱이라 했지. 그래서 코사인 제곱으로 통일 하시고 두 개를 합쳐. 그럼 2지. 이게 2분의 5다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이제 역수. 2분의 c제곱은 5분의 2다. 양쪽에다 2를 곱하면 c제곱은 5분의 4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이 뭐야? 제곱해서 5분의 4가 된 거니까 코사인은 루트 5분의 2지. 그리고 정확하게 부호까지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래서 유리화. 여기까지 나오지? 근데 한번 봐봐. 각도가 뭐야? 몇 사분면이야? 90도에서 180이니까 2사분면이지. 2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야. 사분면. 자, 아무튼 주어졌어. 그 다음에 삼각형도 그려봐. 이 사이에서는 삼각형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지. 그래서 빗변. 그 다음에 밑변은 2루트 5.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25, 20. 여기는 루트 5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탄젠트를 구하래.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야? 밑변분의 높이니까 2루트 5분의 루트 5겠네. 자, 그리고 2사분면이지? 2사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지. 이거 이제 정리하면 돼.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사인하고 코사인이라고 돼 있지? 그럼 이제 해야 될 거.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이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지? 자, 두근 합 구하는 공식이 뭐지? 2차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 다음에 곱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지. 자, 그러면 a분의 c네. 그래서 5분의 k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 아까 배웠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나 사인 빼기 코사인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제곱하라 그랬지. 그래서 s제곱 2sc 코사인 제곱은 25분의 9다. 이렇게 나오고,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 1이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사인 코사인은 1 넘어가면 25분의 29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5분의 16이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을 계산하기 위해서 1을 나누면 여기까지 나온다고. 근데 여기 사인 코사인 나와 있지. 5분의 k였대 이게. 그러면 이제 양쪽에다 5를 곱하면은 k는 뭐다? 마이너스 5분의 8이다. 여기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지. 지금 여기에다 밑줄 쳐봐. 이거는 이제 개념이라기보다는 문제 푸는 스킬이야. 사인하고 코사인을 더한 게 나오거나 사인하고 코사인을 뺀 게 나오거나, 이게 주어져 있을 때는 하는 방법이 무조건 제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분의 1이잖아. 이거를 제곱을 하면 양쪽을 사인 제곱 더하기 2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어제 얼마라고 배웠어? 1이지. 그래서 1 넘어가면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이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고. 그래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뭐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8분의 3이지.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어. 이게 더하기든 빼기든 똑같아, 방식이. 그래서 1번이 일단 마이너스 8분의 3이야.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제 빼기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곱셈 공식으로. 자, s 빼기 c의 제곱은 s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4sc지.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돼. s 더하기 c는 2분의 1이지. 요거는 4분의 1로 제곱해서 4분의 1이고, sc가 이거였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플러스 2분의 3이지. 더하면 4분의 6, 4분의 7. 그래서 s 빼기 c의 제곱은 4분의 7이다. 이렇게 나오고, 제곱해서 이거 된 거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다. 자, 근데 여기 또 나와 있지.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대. 그러니까 s 빼기 c는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이거. 그지? 2분의 루트 7. 그 다음 3제곱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인의 3제곱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s3제곱으로 가면 돼. 자, 이것도 공식이네. 어떻게 써야 돼? s 더하기 c에 s제곱 마이너스 sc 플러스 c제곱. 이게 공식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였어? 아까 처음에 2분의 1.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sc는 마이너스 8분의 3이었지.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하면 되지. 자, 4제곱은 어떻게? 4제곱은 공식은 없지만 하는 방법이 있지. 뭘 제곱해야지 4제곱이 나와? 제곱을 제곱해야 나오지. 그래서 이걸 제곱을 하면 S4제곱에 2 S제곱 C제곱 플러스 C의 4제곱인데,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요것만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지. 빼야지. S제곱 C제곱이니까 또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만 하면 돼. 자, 이건 얼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 1이지. 그리고 사인 곱하기 코사인 요거 이제 제곱하면 64분의 9. 거기에다 마이너스 2 곱하는 거니까 3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계산만 하면 돼.